성경실록 268권 성종 23년 8월 5일 개묘 여섯 번째 기사 1492년 명홍치 5년 영한도 절도사 변종인이 치게 하기를 니마차 울적갑 라반계 등이 와서 고하기를 전일 이유시를 받아 오을 도계를 가서 보고 친히 정성을 다해 귀순해 오라고 했더니 오을 도계는 즐겨하지 않으면서 말하기를 나는 진실로 성의를 다해 귀순하고 싶으나 내가 일찍이 조선에 왕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고 했는데 오을 도계의 아비 야다호는 일찍이 귀국에 입주하여 중추의 벼슬을 받은 자입니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불악인 40명을 거느리고 진에서 반일 거리에 와서 머물러 있는데 신이 평사 이세경을 만났더니 야다호를 보고 무엇 때문에 왔느냐고 물으니 야다호가 말하기를 소고 라반계가 유서를 가지고 와서 나를 계유함으로 이에 귀국에서 초래한다는 뜻을 알고 온 것뿐이다 라고 하였다 합니다. 이세경이 말하기를 너희 아들 오을 도계는 연고가 있다고 핑계대고 오지 않으니 너희 기순 또한 필시 성실하지 않은 것이다 하니 대답하기를 오을 도계는 이번 가을에 올 것이다 라고 하였다 하였습니다. 또 묻기를 너희들은 도울과 한 무리가 되어 조산에 입구했으니 이미 죄가 있는데 사로잡아간 사람과 가축 또한 죄안하지 않으므로 우리나라에서 마땅히 다시 군대를 동원하여 주의를 물을 것이니 너가 비록 뉘우친다고 해도 미치겠는가 하니 대답하기를 조산의 사건은 나와는 상관이 없는 일이다. 도굴은 길이 멀어 형편상 세안하기 어려우나 마땅히 소고 라반계 등과 힘을 합쳐 사가지고 오겠다. 또 야당지의 아들이 그 어미와 마피를 돌려줄 것을 청하고 기타 피살인의 친속 역시 마피를 되돌려줄 것을 청한다 하기에 이세경이 답하기를 사로잡혀간 사람과 가축을 세안한 뒤에 다시 와서 말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하였다 합니다. 만약 야당제의 아들이 다시 와서 간청하면 어떻게 대답하여야 하겠습니까? 하자명하여 영도능 이상 및 의정부와 병조에 의논하게 하니 심현은 의논하기를 라반계 등이 기순한다는 말이 진실인지 어떤지 알기 어렵습니다. 야당제의 처와 마필은 우선 주지 말고 말하기를 너희들이 만약 성심으로 기순한다면 마땅히 잡아간 사람을 수연해야 할 것이다 라는 말로 설명함이 가합니다 하고 연필상은 의논하기를 저들의 청은 가벼이 허락할 수 없으니 우선 사람과 가축을 수연해 오면 되돌려주겠다고 말함이 가합니다 하고 노사신은 의논하기를 올제갑이 우리나라 군사의 위험을 보고 스스로 끝까지 대적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것을 알아 그 주장들이 무리를 거느리고 투항하여 전일 피살된 사람들의 처와 마피를 요구하는데 말은 순우하나 오랑캐들은 교활하여 반복이 무상하니 어찌 모두 그대로 믿을 수 있겠습니까? 마필은 돌려주어도 좋겠지만 야당제의 처는 우선 머물러 두고 보내주지 않도록 하여 그 마음을 묻고 가볍게 소동을 부리지 못하도록 함이 온당할 듯합니다 하고 윤호는 의논하기를 야당제의 처는 가벼이 돌려줄 수 없으니 우선 마필만을 주어 그 마음을 위안시키소서 하고 허종은 의논하기를 조산에서 사로잡혀간 사람이나 가축을 세안한다면 마필과 잔물은 주어도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당제의 처는 가볍게 되돌려 보낼 수 없으니 천천히 그 기순하는 진실성 여부를 본 뒤에 다시 의논하게 하소서 하고 한치연, 신종우, 김긍류, 김수소는 의논하기를 저 사람들이 비록 정성을 다해 기순한다고 하나 그 본심을 보증하기 어려우니 마필 및 야당제의 차를 가벼이 되돌려 줄 수는 없습니다. 저들이 만약 다시 와서 청한다면 마땅히 말하기를 조선의 사람과 가축을 남김없이 쇠안한 후라야 할 수 있다. 너희들은 조그만 공효도 없고 실상이 없는 빈말만 하니 전개하기가 어렵다고 하유함이 어떠하겠습니까? 하고 정문용은 의논하기를 저들이 여러 차례 와서 기수하니 비록 그것이 진실인지 여부는 알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맞고 거절하여 바라는 것을 저버릴 수는 없습니다. 뒤에 다시 오게 되면 전례에 따라 후대하여 언해로서 위로한다면 오랑캐를 대화하는 도리에 거의 합당할 것입니다. 야당지의 처는 진실로 돌려주어서는 안 되겠으나 말과 다른 물건들은 돌려줌이 가합니다 하고 이 급교는 의논하기를
조선의 도둑질은 사실 도굴이한 것입니다. 니마차는 비록 모의에 참여했다고 하지만 야당 지정이 죽어도 승복하지 않고 더욱이 지금은 기순이 온다고 떠들어대니 다시 와서 기순의 성의를 보인다면 진실성 여부는 확실히 알 수 없더라도 제왕이 오랑캐를 대우하는 도리는 복종함 용서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니마차와 도굴은 거리가 형격히 떨어져 있어 수연하기가 과연 어려울 것입니다. 사로잡아갔던 사람과 가축을 모두 다 수연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말은 되돌려 주어야 할 것입니다. 하고 홍기다른 의논하기를 지금 야다호 등의 말을 보건대 기순하려고 온 듯합니다. 조선의 사람은 남김없이 수안에 오지 않고 약간인만이 돌아온다고 하더라도 계문하고 조처함이 온당합니다. 온성에서 참수된 자들이 비록 죄가 있다고는 하나 그 중에는 어찌 불쌍한 자들이 없겠습니까? 그 자식이 울부짖으며 제 어미를 돌려달라 하는 것 또한 인정으로서 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머물러 둔다고 해도 오랑캐를 제어하는데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한가 그들의 분한 마음만 격동시킬 뿐입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말과 아울러 되돌려줌이 편할 듯합니다. 하니 한지영 등의 의논을 따랐다. 성조실록 268권 성종 23년 8월 6일 갑진 첫 번째 기사 태백승이 낮에 나타나다. 성전실록 268권 성종 23년 8월 6일 갑진 두 번째 기사 행사정 임효곤이 와서 아뢰기를 지난번에 강도가 신의 처남인 갑사 김강의 집을 겁탈하여 김감을 쏘고 또 종을 쏘아 종은 곧 죽었고 재물을 모두 빼앗아갔으니 청컨대 수색하여 체포하게 하소서 하니 좌부성지 권경이가 아뢰기를 도하에 강도가 이같이 멋대로 행행하니 청컨대 무신 당상관을 나눠보내 병사들을 거느리고 수색하여 체포하게 하소서 하고 임효곤 및 김희 등 15원에게 명하여 군사를 거느리고 가서 체포하게 하였다. 성조실록 268권 성종 23년 8월 6일 갑진 세 번째 기사 지중추부사 성건이와 사례기를 송록의 보충대 조항의 급양민 세 글자를 첨입하는 문제는 신이 전일 경연에서 이미 그 잘못을 아뢰었습니다. 지금 들으니 송록을 인간한다고 하는데 사천이라면 그만이지만 공천은 조금이라도 재산이 있는 자면 반드시 양인을 구하여 시집을 가거나 또는 나이가 비슷한 자를 사서 그것으로 속하나 필시 원노비와 같지는 않을 것입니다. 중앙의 각사로부터 외방의 군현에 이르기까지 관부의 채모를 갖춘 것은 노비가 있고 더욱이 노비가 바치는 면포가 실로 국가의 경비와 관계되니 이 법이 한번 만들어지면 사삼시에서 거두는 면포가 이로부터 감소될까 두렵습니다. 또 모든 고을의 여기는 비록 관노에게 시집을 가나 소생은 반드시 양부의 자식이라고 하면 모두 종양하게 하니 이 또한 크게 불가할 것입니다. 하고 광천군 이극정이와 사례기를 예전에는 절도를 재범만 해도 사형에 처했었는데 지금은 삼범 이후 예의아 죽이니 은혜가 지극히 우악합니다. 그러나 지금 도적을 국문할 때면 의뢰 전범을 묻지 않는데 만약 아울러 주문하게 되면 필시 도적이 제멋대로 횡행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종량하는 법을 넓히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 그리고 도적이 횡행하는 것이 삼범을 사형에 처하기 때문만도 아니다 하였다. 성조실록 268권 성종 23년 8월 6일 갑진 네 번째 기사 사항부대상 김재신 등이 차자를 올리기를 신등이 근래 왕자와 옹조의 저택의 집터가 제한을 넘고 건물이 거대하여 선왕의 법도에 합당하지 않다는 것으로 위로 천청을 더럽혔는데 하교하시기를 만약 너희들의 말과 같이 한다면 흙집을 지어서 줄 것인가 하시었으니 신등은 미혹됩니다. 신등이 아는 것이 어찌 소화가 자기 집을 지음에 원장과 가옥을 손질하지 않은 것 이항이 겨우 말을 돌릴 수 있을 정도의 가옥을 짓는 것처럼 주문의 제도를 낮추어서 일반 백성의 집과 같이 하자는 것이겠습니까? 진실로 왕자가 베푸는 일은 반드시 일정한 제도를 따라야 하고 이를 처음 계획할 때는 계속할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긍지 오겹 같은 왕손이 번성하니 재택을 짓는 일이 어찌 한두 번에 그치겠습니까? 천하의 부유함으로 오히려 노대의 비용을 아꼈는데 한나라이겠습니까? 띠로 지붕을 이고 흙으로 계단을 만드나니
인주의 거처가 도리어 이와 같거늘 한며 아랫사람이겠습니까? 선왕께서 참작하셔 제정하고 물려준 법에 대군, 왕자, 공주, 옹주의 죄택이 각각 그 제한이 있는 것은 후세 자손으로 하여금 법도를 지켜 어기지 못하게 함이지 어찌 동일하게 헛집을 지어준다는 것이겠습니까? 선왕의 제도가 이와 같은데도 전하께서 작게 여기시니 또 어찌 후세 사람들이 전하의 제도를 협소하다고 하면서 다시 더 사치하고 거대하게 하지 않을지 알겠습니까? 전하께서 만약 이와 같이 그만두지 않으신다면 성현이 한갓 문구가 될 뿐 아니라 성헌이 한갓 문구가 될 뿐 아니라 나라의 비용이 장차 고갈될 것이며 부리는 군졸들이 장차 공공하게 될 것이며 강원도의 백성들이 장차 처소를 잃게 되어 배단을 이루다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재물이 없어지고 백성이 공하게 되는 것이 어찌 작은 일이겠습니까? 신등이 간절하게 그만두지 못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 선왕의 법을 상가지 계시고 계승할 수 있는 법들을 영원토록 생각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전일에 이미 품고 있는 생각을 다 나타냈는데 아마도 중관이 말한 것이 상세하지 못하여 경등이 잘 깨닫지 못한 것 같다. 내가 지금 경의 자자를 인연하여 들어줄 수 없다는 뜻을 가져 말하겠다. 무릇 왕자, 군, 공주, 옹주의 집터는 모두 정한 한계가 있는데 만약 부족하다면 부득이 이웃집을 헐어서 채우게 하므로 내 집 매우 미안하여 후한 값으로 매입하는 것이다. 이것이 들어줄 수 없는 첫째 이유이다. 어제 내가 만약 그대들의 말과 같이 한다면 흙집을 지어 자손들을 거처하게 할 것인가 라고 말을 인용하여 그대들은 띠풀로 이고 흙으로 계단을 쌓는다는 말로 비유하였는데 지금 시대에 비록 조사라고 하더라도 어찌 띠풀로 지붕을 이고 흙으로 계단을 쌓는 사람이 있겠는가? 이것이 청을 들어줄 수 없는 둘째 이유이다. 집터가 비록 넓더라도 세우는 칸수는 제한이 있으니 제목이 다 없어지겠는가? 이것이 청을 들어줄 수 없는 셋째 이유이다. 비록 단청으로 꾸미더라도 금과 은으로 꾸미지 않으니 어찌 사치하다 하겠는가? 이것이 청을 들어줄 수 없는 넷째 이유이다. 가령 경등의 집이 왕자군의 집 가까이에 있어서 바쳐서 값을 받으려고 한다면 어찌 거절하고서 받지 않겠는가? 이것이 청을 들어줄 수 없는 다섯째 이유이다 하였다. 소하가 자기 집을 지으며 원장과 가옥을 손질하지 않은 것은 소하가 한 고조를 도와 천하를 통일하고 1등 공신이 되어 가장 많은 시급을 받았다. 그런데 당시 소하가 민심을 얻고 있었으므로 고조는 은연중 소하가 모반하지 않을까 근심하였다. 이를 짐작한 소하는 소평의 격책을 따라 봉군됨을 사용하고 받지 않았다. 그 뒤 소하는 약간의 전택을 사서 공벽한 곳에 거처하며 집을 지음에도 담장과 지붕을 제대로 이지 않았다. 이항이 겨우 마을을 돌릴 수 있을 정도의 가옥을 지은 것은 이항은 송나라 태종 진종 때의 명신이다. 평장정사를 지냈다. 성품이 강직하고 신밀하였으며 당시의 성상이라고 일컬었다. 매우 청렴하여 집이 말을 겨우 돌릴 정도로 좁았다고 한다. 주문은 부귀한 사람의 집이다. 노대는 영대를 말하는 것으로 천자의 관광수이다. 한 문제가 노대를 지으려고 장인을 불러 그 비용을 묻자 100금이 든다 하므로 100금이면 중류백성 10가의 재산과 맞먹는다 하여 중지하였다. 선조실록 268권 성종 23년 8월 7일 을사 첫 번째 기사. 평안도 관찰사 이치기 하기를 본도는 비가 제때 오지 않아 곡식이 잘 열무지 못했으니 벽단진에 성 쌓는 일은 청근대 우선 정지하소서 하니 전개하기를 도원수를 불러 물어보라 하니 이극균이 와서 아뢰기를 벽단의 구성은 신이 쌓은 것입니다. 지금도 비록 견고하기는 하나 성중에 응물이 없기 때문에 겨울철에는 성중 백성들이 강에 나가 얼음을 떠다가 아침 저녁으로 사용하니 진실로 염려스럽습니다. 성을 옮겨 쌓는 역은 40일에 불과하니 백성들이 그렇게 수고롭지는 않을 것입니다. 신이 가서 편부를 살피고 난 뒤 알겠습니다. 하였다. 선조실록 268권 성종 23년 8월 7일 을사 두 번째 기사. 조1을 통정대부 승종은 우승지로 신수건을 통정대부 좌부 승지로 김심을 통정대부 우부 승지로 박원종을 통정대부 동부 승지로 윤관을 통정대부 여주 목사로 홍임을 통정대부 안동 대도호부사로 삼았다. 사신이 논평하기를 박원종은 월산대군 부인의 동생인데 월산이 아들이 없어
박원종을 친동생처럼 사랑하였다. 임금이 월산대군에 일찍 돌아간 것을 슬퍼하여 박원종을 타경하여 승지로 삼으니 대가는 박원종이 연수한 소년으로 후슬의 직임에 합당하지 않다고 한문을 지키면서 논청하였다. 좌부선지 신수군이 동료에게 농담으로 말하기를 대간이 비록 고생스럽게 간쟁하더라도 승편 부부이니 내전에 건재한다 하였다. 뒤에 대간이 조정에 널리 의논하기를 청하였는데 육조와 한성부에서는 모두 대간이 농기한 것과 같이 의논하였으나 영의정, 윤필상, 주화의정, 노사시는 친척이라고 하여 사양하고 의논에 참여하지 않았고 처음 정부에서 논박하던 날도 자신은 친척의 혐의에 있다 하여 참여하지 않았으므로 우의정, 허종 혼자만 그 의논을 주장하였다. 윤필상은 박원종의 처부인 윤인의 먼 친척이고 노사시는 박중선의 표형으로 모두 복이 없어 비험하지 않아도 되는 친척이었다 하였다. 표형은 외산촌형을 말한다. 아이고. 성조실록 268권 성종 23년 8월 8일 병호 첫 번째 기사. 오포만 노환경이 하직하는 임금이 인견하고 묻기를 변방을 방배하는 방책을 그대는 어떻게 조처할 것인가 하니 노환경이 대답하기를 병기를 준비하고 후망을 잘하여 사변에 대응하겠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이르기를 남방은 태평한 지가 오래되어 모두 편안한 데 익숙하니 방어의 일을 그대는 가서 신중히 하라 하였다. 노환경이 물러가자 임금이 이르기를 노환경은 요새했다 하자 도승지 정경조가 개차하기를 청하는 임금이 이르기를 이미 제수했으니 어떻게 고칠 수가 있겠는가. 그러나 지금부터는 노세한 사람은 임용하지 말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268권 성종 23년 8월 8일 병호 두 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동부승지 박원종은 제주는 쓸만하나 일에 익숙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승진은 시험삼아 할 수 있는 직임이 아니니 치사를 두루 시험해 본 뒤에 맡기더라도 늦지 않습니다. 하니 정교하기를 박원종은 일찍이 내승이었고 응대를 잘하며 또 장수의 재질이 있어 조종의 전장을 연습시키려고 쓴 것일 뿐이다 하였다. 내승은 공중의 승려 말과 수레를 맡아보던 내사복시의 하급 관직이다. 성조실록 268권 성종 23년 8월 8일 병호 세 번째 기사. 사헌부 장령 양희지가 와서 아뢰기를 후술의 직임은 관계되는 바가 지극히 중요하니 박원종과 같이 연수하고 경험이 없는 사람을 하루아침에 갑자기 중임에 제비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이목을 놀라게 합니다. 청근대 채직시키소서 했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양희지가 또 아뢰기를 강겸과 고노북의 말이 유자강이 아랜 것과 거의 같으니 필시 지어낸 말은 아닐 것입니다. 더욱이 이를 말한 것 때문에 조의를 다스린다면 언로를 해칠까 두렵습니다. 하였으나 또한 들어주지 않았다. 얼마 있다가 임금이 강겸 등의 추언을 보고 명하여 버려두라 하였다. 성조실록 268권 성종 23년 8월 8일 병호 네 번째 기사. 이저의 전제하기를 졸한 정량군 이수는 형이 죽은 뒤 3년 안에 차마 죽은 아비와 어미의 제사를 폐할 수가 없어 지전으로 사설의 자기 집에서 제사를 지내려고 하였기 때문에 내가 내 시들과 의논하여 허락하였는데 이는 봉사할 토지와 노비와 가옥을 차지하려는 것은 아니었다. 그런데 지금 봉상시에서 말하기를 형이 죽은 지 얼마 안 되어 불손한 일이 많아 나쁜 시호를 주려고 합니다 하니 이런 것 사실이 어긋난다. 다시 의논하여 아래라 하였다. 성조실록 268권 성종 23년 8월 9일 정리 첫 번째 기사. 사관원정은 최세글이 와서 아뢰기를 박원종은 배우지를 아는 것이 없는데다 비록 무과 출신으로 위계가 산품에 이르렀다고는 하나 한 번도 이를 다스리는 직임을 거치지 않았는데 갑자기 승지에 제수하시니 후술의 직임을 시험하는 자리로 만들어도 되는 것입니까? 청근대 채직시키소서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사헌부 장령 양희지 또한 아뢰니 임금이 이르기를 내가 박원종으로 하여금 조정의 전장을 익히게 하려고 이 직임을 제수하였으니 어진이가 어질지 못한가를 보아 어질면 맡기고 그렇지 못하면 채직시키겠다 하였다. 성조실록 268권 성종 23년 8월 10일 무신 첫 번째 기사. 사관원정은 최세글이 와서 아뢰기를
안동부는 경상도의 큰 고을인데 판관 이봉순과 임차는 연달아 전을 받들고 부사 조지주가 또 고을에서 죽었으므로 피폐함이 심합니다. 지금 홍임을 부사로 삼았으나 홍임은 여러 차례 수령을 영임했어도 정사에 공적이 있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청와대 개정하소서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선조실록 268권 성종 23년 8월 10일 무신 두 번째 기사 의금부의 사례기를 고 입견은 초사를 상고하니 평안도 및 제주의 백성으로 해량도에 도망해 들어간 자가 많다고 합니다. 청간에 무죄가 있고 일에 익숙한 조관을 보내 수연해다가 고문하도록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의금부에 살인 것은 손바닥 뒤집듯이 쉬우니 가소롭다. 영돈형 이상에게 의논하게 하라 하니 심해는 의논하기를 해랑도는 우리나라의 땅이 아닌 듯하니 마음대로 임무를 수행해 올 수는 없습니다. 전에 의논한 것에 의하여 요동의 자문을 보내는 것이 가합니다 하고 윤필상은 의논하기를 해랑도는 중국의 경내에 있다고 생각되는데 만약 관원을 보내 수행한다면 모름지기 군사를 이끌고 가야 하는데 만일 뜻밖의 변이라도 있게 된다면 화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 가령 아무 변이 없다고 하더라도 중국에서 들으면 반드시 우리를 견책할 것이니 여러 사람의 초사를 근거로 자문을 보내고 수행하면 대체에 합당할 듯합니다 하고 이극배는 의논하기를 해랑도에 도망가 살고 있는 자들은 쇠안에 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가벼이 중국 경계를 범할 수 없으니 여러 사람이 초사대로 요동에 자문을 보내고 쇠안에 오게 하소서 하니 하고 노사시는 의논하기를 작년현으로부터 표류하여 주야로 8일 만에 해랑도에 이르렀다고 하니 이 섬은 아마도 요동지경에 있는 것이지 우리나라의 절도는 아닌 듯합니다. 또 동령이 사람도 거처와 언어, 의복이 우리나라 사람과 다르지 않다고 하니 섬에 살고 있는 다섯집이 동령이 사람으로서 우리나라 사람이라고 가탁하는 것이 아닌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지금 섬의 소재 지역과 물길의 원근을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갑자기 조관을 보내 세관에 오는 것은 아마도 온당하지 못할 듯합니다 하고 허정은 의논하기를 압록강사 쪽은 모두 중국의 지경이니 함부로 임무를 수행해 오는 것은 불가합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지금 여러 의논을 보니 내 마음과 부합하다. 여러 사람의 초사로서 요동의 자문을 보내라 하였다. 선조실록 268권 성종 23년 8월 10일 무신 세 번째 기사 사헌부 장령 양희지가 와사르기를 지금 들으니 정량군의 시호를 개정을 의논한다고 하는데 시호는 곧 평생 동안의 실제 자취이니 고쳐서는 안 됩니다. 한이 전교하기를 봉상시에서 의논하기를 시호가 합당하지 않습니다고 해서 고치도록 한 것일 뿐이다 하였다. 선조실록 268권 성종 23년 8월 10일 무신 네 번째 기사 사관은 대사관 안호등이 차절을 올리기를 정원은 바로 옛날의 나번으로 안으로는 육조로부터 밖으로는 여러 도에 이르기까지 모두 기물을 관장하지 않는 것이 없으니 그 임무가 지극히 중합니다. 그런데 박원종은 문자도 해득하지 못하는 어리고 무식한 사람으로 사료에 끼지도 못하며 그가 주로 하는 일도 말달리고 격고 하는 것 등에 불과합니다. 그가 여기만 바로는 선정관이나 훈련원뿐이었는데 이번에 갑자기 후술의 직임에 올려 이 어짓는 데를 진출할 길을 방해하니 명이 내려지던 날 조정의 의논이 분분하고 시정의 의논도 비등했습니다. 상상께서 박원종을 장수로 선발하기 위해 정원에 두고 조정의 전장을 익히게 하려 한다고 하십니다만 그렇다면 전하께서는 정원을 사람을 시험하는 자료로 생각하십니까? 전일 정원에 발탁되어 들어온 사람 중에는 혹 외척도 있었고 초방도 있었고 혹 무인도 있었는데 그 선발이 이때부터 가볍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공론을 불합하기에 박원종과 같은 자는 없었습니다. 청컨대 속히 성명을 거두시어 여정을 쾌하게 하소서 하니 어서로 이르기를 문무를 아울러 등용하는 것은 장관 치도이다. 인물의 의지르고 의질지 못하면 내 안목에 있으니 그대들이 미리 논할 일이 아니다 하였다. 아이고. 선조실록 268권 성종 23년 8월 10일 무신 다섯 번째 기사 사헌부 대상 김재신이 차자를 올리기를 옛날 자루가 자고를 비 땅의 죄로 삼으려고 하자 공자께서 남의 자식을 버리겠구나 하였는데 해석하는 사람들이 자고가 바탕은 훌륭하나 학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급급하게 그로 하여금 백성을 다스리게 하는 것은 바로 그를 해치는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비는 작은 고리고 재는 하찮은 관직인데도 공자의 말씀은 그러했거늘 하물며 임금의 측근에 있는 지위로 기밀을 서리하는 자리인 후수를 담당하는 자이겠습니까? 박원종은 나이가 적고 성품이 교만하며 그가 역임한 관직은 모두 이를 다스리는 관직이 아니었으며 또 학문의 공력도 없는 단지 일개 무부일 뿐이니 비록 훌륭한 자질을 타고났다 하더라도 어떻게 능히 사체의 마땅함을 알아서 출납의 책임을 감당하겠습니까? 만일 대강이나마 말을 할 수 있으니 충분히 이를 맡길 수 있다고 한다면 옛날부터 지금까지 언어로 사람을 뽑았다는 말은 듣지 못했습니다. 장수의 재능이 있으니 가르쳐 등용할 수 있다면 또 하필 후술의 직임을 맡겨서 가르칠 것입니까?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선조실록 268권 성종이 13년 8월 11일 개요. 첫 번째 기사. 무산만어 송환이 하직하니 임금이 인견하고 이르기를 무산은 아주 기묘한 방어처이니 언제 저기에 이런 것 같이 할 것이며 함부로 경솔히 하지 말라 하였다. 선조실록 268권 성종 23년 8월 11일 기후. 두 번째 기사. 사관은 대사관 안호등이 와서 아뢰기를 신등이 박원종은 승지에 적합하지 않다고 자계하니 서로 이르시기를 인물을 어질고 어질지 못함은 내 안목에 있으니 그대들이 미리 논할 일이 아니다고 하셨는데 어찌 신등을 용렬하게 여기셔서 그러한 하교가 계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뻔뻔스럽게 재직하기는 마음이 실로 미안하니 청컨대 사직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승정원에 묻기를 임금이 한 말을 하게 되면 신하가 문득 놓여와야 사직하고자 하는데 그럼 한마디도 할 수 없단 말인가? 함부로 대답하기를 어서의 뜻은 사관원을 용렬하다고 한 것이 아닌데 급급하게 사직하는 것은 아마도 옳지 못한 듯합니다. 하였다. 안호등에게 전교하기를 내가 예론한다고 말하는 것은 참예한다고 할 때의 예라는 뜻이 아니고 미리 먼저 한다라고 할 때의 예라는 뜻이다. 박원종은 본래 허물이 없는데 그 사람을 시험해보지도 않고 어질고 어지지 못한 점부터 거론하는 것은 곤란한 것이다. 그래서 말한 것인데 경등은 한마디 말이라도 맞지 않으면 문득 사직하고자 하는데 이는 말세의 풍속이다. 경들은 말세의 임금으로 나를 대하는가? 모두 직임에 나아가도록 하라 하였다. 예라는 말은 참가하여 일에 관계한다는 뜻이다. 성조실록 268권 성종 23년 8월 11일 개요. 세 번째 기사. 동부승지 박원종이 아뢰기를 신은 본래 능력이 없는데다가 또 이력까지 없으니 어떻게 마땅히 외람되게 중임을 맡은 자리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청컨대 사직하게 하소서 하였으나 윤하지 아니하였다. 선조실록 268권 성종 23년 8월 11일 개요. 네 번째 기사. 사헌부대사관 김재신 등과 사관원 대사관 윤안호 등이 상소하기를 맹자가 말하기를 좌우에서 모두 어질다고 하여도 만족할 수 없으며 여러 대부가 모두 어질다고 하여도 만족할 수 없으며 온 나라 사람들이 모두 어질다고 하여도 만족할 수가 없으며 직접 살펴보고 참으로 어진 것을 본 다음에 써야 한다고 하였는데 대체로 임금이 어진 일을 등용하되 마치 부득이한 것처럼 한다는 것은 그 문제를 어렵게 여긴다는 뜻입니다. 지금의 승정원은 옛날의 나번인데 기형을 담당하여 후설이 되니 일국의 정령과 만민의 이해가 메인 곳이므로 그 임무가 중하고 그 책임이 큽니다. 그러므로 박원종 같은 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 있도록 할 수는 없습니다. 박원종은 일개 무부일 뿐인데 어떻게 신이 있게 임금의 의견을 출납하며 현명하게 이를 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다 박원종이 할 수 없는 것이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다만 무죄가 있다는 것뿐입니다. 무죄가 있는 점을 취하였다면 변진해 두는 것도 좋고 병관에 두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후술의 자리에 두어 기세가 교만해지고 뜻이 가득 차게 한다면 본래 있던 능력마저 없어지게 될 것이니 그 일을 낭패시키지 않는 것만도 다행할 일일 것입니다. 전하께서는 인물이 어질고 어질지 못하면 내 안목에 있다고 하셨습니다만 전하께서는 박원종을 어질고 그 직임을 감당할 수 있다고 여기십니까? 위로 공경대부로부터 아래로 대감과 복례에 이르기까지 모두 어질지 못하다고 하는데 전하께서만 어질다고 하시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무릇 작상이란 임금의 권병이며 명의는 천하의 공기인데 어떻게 함부로 죽어서 나라 일을 그르치게 하여 후세의 웃음거리가 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전하의 총명하심과 예지로움은 배광보다 뛰어나므로 인물의 어질고 어질지 못함과 일의 옳고 그름에 대해서 통찰하지 않음이 없을 것인데 대의로 단정을 내리지 않으시니 신등은 전하를 위해 액석하게 여깁니다. 삼가 바라건대 속히 박원종의 직위를 받고 조정의 기대에 답해 주소서 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성경시록 268권 성종 23년 8월 11일 개요 5번째 기사. 장령 양해지와 정원 최세그리와 쌀에기를 시호는 그 사람의 평생 동안의 실제 행적을 고찰하고 이를 평가해서 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결정이 된 뒤에는 백세토록 고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번에 정량군 이순의 시호가 합당하지 않다고 하여 고치라고 명하셨는데 신등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이름이 이미 유여라고 결정되었으면 비록 백세가 되더라도 고칠 수가 없다는 것을 내가 어찌 모르겠는가. 그러나 순의 시호는 행주가 서로 어긋나기 때문에 고치라고 한 것입니다. 한 것일 뿐이다 하였다. 최세글이 또 아뢰기를 상상께서 하교하시기를 안동구사 홍임은 허물이 없으니 어떻게 바꾸겠는가 하셨습니다만 신의 생각으로는 안동은 큰 고을이니 진실로 거기에 적합한 사람이 아니면 잘 다스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영돈영 이상과 의정부에 의논하게 하라 하였다. 심해 등이 의논하기를 홍임은 여러 번 수령을 지냈으나 폄하는 의논이 전혀 없었고 지금 안동 부사가 된 것도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임용해 본다함이라야 어질고 어질지 못함을 알 것이다. 만약 책임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자연 감사의 전최가 있을 것이다 하였다. 성조실록 268권 성종 23년 8월 11일 개요 6번째 기사. 김재신과 안호 등이 합사하여 와서 아뢰기를 박원종이 승지에 적합하지 않음을 의정부와 대간이 모두 농계하였으나 공론이 됐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 다른 곳에 채용하여 할 수 있는가를 시험해보는 것은 좋겠습니다만 승정원은 시험할 곳이 못 됩니다. 박원종은 바야흐로 논박을 당하고 있는데도 부끄러워할 줄도 알지 못하고 자리에 나가고 있으니 이는 사체를 알지 못하는 자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온 나라 사람들이 모두 옳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옳지 않음을 본 다음에야 버리는 것이니 나는 장차 박원종의 옳지 않은 점을 본 다음에 버리겠다 하였다. 성종시록 268권 성종 23년 8월 12일 경술 첫 번째 기사. 경기관찰사 이계동이와 사례기를 연해 제읍의 가뭄이 더욱 심하여 곡식이 10분의 3은 말라 죽었습니다. 참건대 전년의 자등제를 따른 데 의하소서. 또 영종, 화량, 초지, 재물 등 포구의 수구는 보인이 없는 자도 있고 또 조호가 끊긴 자도 있으니 참건대 자질이 용렬한 작산갑사로 중당하게 하소서니 전교하기를 해마다 자등제를 줬으니 대전의 법에 어긋남이 있다. 수군을 충당시키는 일은 아랜대로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268권 성종 23년 8월 10일 경술 두 번째 기사. 술과 포도를 승정원, 홍문관, 병조, 도청부에 내려주고 이어 문관에게 명하여 사주, 사포도에 대하여 근체 시로 지어서 바치게 하였다. 성조실록 268권 성종 23년 8월 12일 경술 세 번째 기사. 사헌부 대사관 김재신과 사관원 대사관 안호 등이 상소하여 박원종은 나이가 적고 무식하여 승지가 될 수 없다고 극언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대간이 아뢰기를 박원종은 한 가지의 경력도 없는데 갑자기 당상에 승진되었으니 이미 외람된 것입니다. 더구나 김이라는 곳을 박원종을 시험하는 장소로 삼는 것이 옳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박원종은 옳지 않다고 말하는데 전하께서만 괜찮다고 하십니다. 신등은 알 수 없습니다만 전하의 이번 일은 공적인데서 나온 것입니까? 사적인데서 나온 것입니까? 이는 사책에 기록하여 후세에 비난을 남길 수 없는 것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경등이 박원종을 등용한 것을 가지고 사심에서 나온 것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박원종이 월산대군의 부인의 동생이라고 하여 그렇게 말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보다 앞섰어도 무인으로서 승지가 된 자가 많았는데 어찌 다 친속이었겠는가 하였다. 대간이 또 아뢰기를 전하께서 사람을 임용하시는 것이었지 사언에서 나왔겠습니까? 그러나 외인은 모두 박원종을 발탁하여 쓴 것을 가지고 월산대군 부인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전에 무인으로 승지를 삼은 적이 많았었는데도 논박하는 자가 없었는데 이번에 박원종에 대해서만 불과하다고 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하므로 대간이 아뢰기를 무인으로 승지를 삼은 것은 조정의 고사가 아닙니다. 그 당시 신등은 대간에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논박했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조종 때에는 그 임무를 중하게 여겼으므로 임용한 사람은 모두 적임자였습니다. 그런데 무인을 쓴 이후로 많은 사람이 그 직책에 어울리지 아니하여 그 직임이 비로소 가볍게 되었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경등은 내가 월산대군 부인 때문에 박원종을 등용한 것이라고 하고 또 무신으로 승지를 삼은 것은 조종조의 고사가 아니라고 하나 나의 생각으로는 이번에 박원종을 시험하여 어지면 쓰고 어지지 못하면 마땅히 버릴 것이다. 영돈영 이상과 의정부 육조 한승부를 불러 의논토록 하라 하였다. 이급배 신승선 정승조 이봉 권건 신종호 김긍유 김수손은 의논하기라. 무릇 사람의 씀에 있어 비록 쓸만한 재능이 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중요히 고루 시험하여 재능과 기량을 승진시켜서 인망을 흡족하게 한 다음에 들어서 쓰게 되면 그의 사람의 길을 놀라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박원종은 환경이 좋은 집안에서 생장하였고 또 나이가 적어서 조종의 전장에 익숙하지 못합니다. 비록 활 쏘고 말 타는 재주가 있다고 하더라도 전공을 세운 공로도 없는데 하루아침에 후술의 자리에 두었으므로 의정부와 대관이 모두 불가하다고 하였으니 그 물망에 합족하지 못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선 다른 직위에 시험하여 그 기량을 성취시키고 인망을 얻은 다음에 임용하여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하고 송령, 김여석 이 집은 의논하기를 신등은 박원종과 나이가 비슷하지도 않고 또 함께 일도 해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사람됨은 알지 못합니다. 다만 그의 나이가 아직 젊고 경력도 없으니 다른 직임에 고루 시험한 다음에 임용하여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하고 윤효소는 의논하기를 신은 외방에 오래 있었으므로 박원종의 사람됨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지금 의정부와 대관이 모두 불가하다고 하니 이는 자연 공론인 것입니다. 또 들으니 박원종은 나이가 적다고 하니 우선 고루 시험한 다음에 승진시켜 쓰더라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하고 이숙감, 김무, 권경우는 의논하기라. 박원종에게 장수의 재능이 있다면 신주로 마땅히 초청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승정원은 조정에서 신중하게 선발하는 곳이지 할 수 있는가를 시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다른 관직에 고루 시험한 다음에 임명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했는데 장교하기를. 여러 의논이 다른 관직에 고루 시험한 다음에 임명하자고 하는데 다른 관직이란 과연 어떠한 관직인를 말하는지 알지 못하겠다. 이보다 앞서서 나이가 적은 자가 승지에 제수된 적이 있으니 물어보도록 하라 하였다. 이급배 등이 아뢰기를 박원종이 나이가 적기 때문에 쓸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가 경력한 것이 오직 훈련원, 내승, 선정관인데 훈련원은 활 쏘고 말 타는 것뿐이고 내승은 말을 기르는 것뿐이며 선정관은 명을 전하는 것뿐이니 모두 이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 이보다 앞서서도 나이 젊은 승지를 비록 있기는 했습니다만 그러나 반드시 그 재능과 기량이 어떠한가를 보고서 임명하는 것이지 일률적으로 논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 모여서 의논한 재상이 한 사람이 아니고 대간도 한 사람이 뿐이 아닌데 모두가 불가하다고 하니 그 공론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더구나 승정원은 시험하는 곳이 아니니 만약 그곳이 예가 된다면 아마도 승정원의 비중이 그로 인해 가볍게 될 것입니다. 장근대 신등의 말을 간합해 주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경등이 재능과 기량에 따라서 쓴다고 하였는데 박원종이 승지에 적합하지 못하다는 것은 어떤 일인가 하므로 모두가 대답하기를 신등은 박원종을 끝내 쓸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박원종의 나이는 금년 26세이고 아직 일에 익숙하지 못합니다. 승지가 비록 각각 한 방을 담당하고 있다 하나 기무가 매우 많으니 결코 시험해보는 장소가 아닙니다. 청근대 다른 직임에 시험하여 5, 6년 동안 기한하여 승지하게 한 다음 임용하여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여러 의논이 모두 불가하다고 하니 이는 반드시 그만한 뜻이 있는 것입니다. 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이어 승정원의 나이 젊은 자로서 승지에 제수된 사실을 물으니 승정원에 서서게 하기를 임상훈 27세였고 권근은 25세였습니다. 아니 또다시 권근의 이력을 기록하여 아래라고 하였다.
성전시로 268권 성종 23년 8월 13일 신의 첫 번째 기사 동부승지 박원종이 사직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였다. 성전시로 268권 성종 23년 8월 13일 신의 두 번째 기사 서북면 도원수 이익극균이 하직하였다. 임금이 선정전에 나아가 인견하고 말하기를 도원수가 이번에 가니 내가 그 심이 없게 되었다 하였다. 성전시로 268권 성종 23년 8월 13일 신의 세 번째 기사 대간이 합사해 봤어 박원종을 승지에서 개차시킬 것을 아뢰었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성전시로 268권 성종 23년 8월 14일 임자 첫 번째 기사 의정부의 사례기를 전일의 재상이 모두 박원종은 마땅히 다른 관사에 기용하여다가 일에 익숙해진 다음에 승지에 제수해야 한다고 말하였으나 전하께서는 들어주지 아니하였습니다. 신등이 물러나와 생각해보니 승정원은 시험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청근대 다른 관사에 임용하였다가 어질면 승지로 쓰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원장 한 사람 쓰는 것은 해가 없을 듯도 합니다만 만류의 패단은 아무도 감당하기 어려울 듯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사람을 쓰는 도리는 비록 친척이라고 하더라도 비염을 안는 것인데 더구나 박원장은 친척도 아니지 않은가. 무릇 사람은 관직에 임명된 다음이라야 그 일을 배울 수가 있는 것인데 지금의 승지가 처음부터 어떻게 사리를 다 알았겠는가. 이보다 앞서서도 무신으로서 승지가 된 예가 있었는데 이번엔 이렇게 야단들이니 임금이 어떻게 사람을 쓸 수 있겠는가. 내가 정승의 말에 대해서 어떤 일을 들어주지 아니하였던가. 다만 사람을 쓰는 문제에 있어서는 그럴 수가 없다는 것이다 하였다. 성전시로 268권 성종 23년 8월 14일 임자 두 번째 기사 대간이와 사례기를 박원종의 일은 온 조정에서 모두 불가하다고 하는데 전하께서는 여러 가지 의논을 배격하시고 사정을 따르시어 스스로 현명하게 여기시고 스스로 임용하시니 나라의 유황은 반드시 여기에서 말미암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신등이 고집하기를 마지 않는 것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또 박원종은 대관들이 논박하고 있는데도 뻔뻔스럽게 나와 앉아서 조금 더 끓이는 태도가 없으니 만약 그 마음에 조금이라도 지식이 있다면 진퇴에 있어서 그렇게 심하도록 어둘 리가 있겠습니까? 전하께서 박원종 한 사람을 임용하면서 이미 사람을 쓰는 도리를 잃었고 또 가난을 거절하는 이름을 얻게 되었으니 임금의 실수가 이보다 더 큰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라. 박원장의 출사는 내가 명한 것이다. 그리고 사정을 따랐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므로 대간이 아뢰기를 박원종은 청리 소신인데 전하께서 여러 의논을 배격하고 반드시 글을 쓰고자 하시니 그것이 사정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당초 의정부에서 농계할 적에 영의정 윤필상은 박원종의 먼 족척이므로 법으로 비엄하지 아니하여도 되는데 비엄하였으니 박원종을 임용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였으나 아마도 성상께서 박원종을 임용하겠다고 하는 뜻에 어긋날까 염려하는 한편 중론에 위배될까 하여 발언하기가 곤란함으로 이념하여 의도적으로 피한 것이니 대신의 도리가 진실로 그러한 것입니까? 좌의정 노사시는 박원종과 이성 오촌이므로 법으로 비엄할 필요가 없는데 비엄하였으니 청근대 아울러 검문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것은 이른바 성문에 불이 나자 그 앙화가 연못의 고기에 미치게 되었다는 것이다. 나 때문에 두 정성을 추국했어야 되겠는가 하므로 대간이 아뢰기를 박원종이 승지에 적합하지 않으면 온 조정에서 다른 이론이 없는데 전하께서 들어주지 않으시니 비단 나라의 일을 그르칠 뿐만이 아니라 반드시 후세의 비난을 남기게 될 것입니다. 모르긴 하겠습니다만 전하께서는 박원종의 어떤 점을 취하여 그러시는 것입니까? 만일 장수의 선발에 뽑혔기 때문에 장수의 선발에 해당되는 사람 모두 다 승지가 될 수 있단 말입니까? 더구나 승정원은 장수를 기르는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사람을 옳게 알아보는 것은 명철한 것이므로 요제 같은 이도 옳게 여겼었다. 옛날 요임금이 고은을 등용하여 능력을 시험하였는데 업적이 이루어지지 않자 그제서야 벌을 내렸다. 내가 박원종을 등용함에 있어서도 잘하지 못함이 있으면 반드시 버릴 것이다. 하므로 대간이 아뢰기를 신등이 박원종을 논박한 것이 하루가 아니었는데 윤허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는 신등이 충실하지 못하여 상상의 마음을 돌이키지 못한 것이니 어찌 뻔뻔스럽게 그대로 재직할 수 있겠습니까? 사직하기를 청합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경등의 말도 진실로 옳으며 내가 박원종을 쓰다가 잘하지 못하면 마땅히 버려야 하는 것도 옳은 것이다. 임금과 신하는 각 제각기 그 뜻을 행하는 것이 좋을 것이니 사직하지 말라 하여다. 대간이 아뢰기를
옛말에 내가 임금이 된 것을 좋아함이 아니다. 오직 말을 함에 있어 나의 뜻을 거역하지 말라고 하였으니 한 말로 나라를 망치는 데 이르지 않겠는가 하였는데, 예부터 나라를 망치는 것은 사실상 간언을 거부하는 데 있었습니다. 지금 신등은 박원종과 양립할 입장이 못되니 만약 박원종을 체임시키지 않는다면 청컨대 신등을 체임시켜 주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이 말을 들으니 마음속으로 경악함을 금하지 못하겠다. 박원종이 만약 소인의 행위를 하였다면 경등이 양립할 형세가 못된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박원종은 아직 조금도 이를 경험한 적이 없는데 그런 말을 하는 것은 마땅치 않다 하였는데, 대가는 사직장을 올리고 물러갔다. 성조실 268권 성종 23년 8월 15일 개측 첫 번째 기사. 명하의 대간을 불러 직임에 나가게 하였다. 대간이 아뢰기를, 지금 성상의 하명을 받았으니 감히 직무에 나가지 않겠습니까? 다만 신등이 아뢰는 것을 우악하게 받아들여 주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박원종은 쓸만한 사람이므로 들어주지 않는 것이다 하였다. 성조실 268권 성종 23년 8월 15일 개측 두 번째 기사. 양 데뷔전에 고기현을 올리고 명하의 종친 이품 이상과 영동령 이상과 그리고 의정부, 충훈부, 의빈부, 도청부, 육조, 한승부의 당상과 황문관, 예문관 및 입직한 제장을 대접하게 하였다. 성조실 268권 성종 23년 8월 15일 개축 세 번째 기사. 사헌부 대사원 김재신 등과 사가란 대사관 안호 등이 상소하기를, 옛날 제왕으로 간언을 들어 흥하지 않은 이가 없었고 간언을 물리치고 망하지 않은 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성탕은 간언을 따르기를 주저하지 아니하였으며 허물 고치기를 인색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상나라 600년의 기업을 열어놓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후세의 사왕은 간언을 물리치고 그릇된 것을 옳다고 우기며 오만스럽게 스스로 성군인 채 하다가 마침내 망하게 되었으니 그 사실들이 간책에 갖추어져 있어 충분히 감개가 될 만합니다. 전하께서는 타고난 자질이 고명하고 학문이 정박하므로 질환과 흥망의 기미에 대해 환하지 않음이 없으시니 어찌 신등의 어리석은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나 이번에 박원종을 갑자기 발탁함에 있어 의정부나 대간이 모두 불가하다고 하였는데, 공론이 이미 정해진 것으로 마땅히 믿을 만한 것인데도 전하께서는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또다시 육조, 한승부, 영동령 이상에게 물어보았으나 모두 옳지 않다고 하였으니 더욱 믿을 수가 있는 것인데도 전하께서는 독견으로 단정을 내리시고 굳이 공의를 막으시니 공자가 말한 바 오직 말을 함에 있어 나의 뜻을 거역하지 말라는 한마디 말이 나라를 망하게 한다 하고 한데 가깝지 않겠습니까? 대체로 사람의 기국은 둥글고 문하고 크고 작은 차이가 있고 관사의 직임은 어렵고 쉬움과 한가하고 급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재주와 능력을 헤아려서 각각 그 용도에 알맞게 하는 것이 임금의 도리입니다. 박원종은 배우지 아니하여 무식한 자인데 승정원에 있어서 인품과 기량이 과연 서로 어울리겠습니까? 전하께서 사위하신 이후로 간언을 따르시기를 마치 미처 못 따라가는 것처럼 하셨고 선함을 받아들이시기를 마치 둥근 것을 굴리는 것처럼 하셔서 애써 좋은 의견을 받아들이신 것이 20여 년이 되었는데 뜻밖에도 오늘날에 와서 온 조정이 모두 불가하다고 아뢰었으나 전하께서 굳이 거부하시기를 이렇게 심하게 하십니까? 옛날에 당나라 태종이 시시 내게 묻기를 어떤 것이 명군이며 어떤 것이 암군인가 하니 위증이 대답하기를, 임금이 현명하게 되는 것은 여러 사람의 의견을 겸하여 들어주기 때문이고 암군이 되는 것은 치우치게 사심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하였습니다. 전하께서 어찌하여 박원종 한 사람을 아껴서 치우치게 사심을 따르는 잘못을 취하여 여러 사람의 의견을 겸해서 들어주는 덕에 누를 끼치십니까? 신들은 삼가 성상의 현명함을 위하여 애석하게 여깁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무릇 사람을 써본 다음이라야 그 어질고 어질지 않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다. 나는 성정원은 은밀한 곳으로 나의 좌우에 출입하고 있으니 그 어진 점을 알아볼 수가 있으므로 동령한 것이다 하였다. 성조실록 268권 성종 23년 8월 15일 개축 네 번째 기사. 박원종이 아뢰기를, 신이 성상의 하교를 받고 부득이하여 직임에 나아가고 있습니다만 지금 대간의 논박이 이와 같으니 신은 실로 미안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직임에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 만약 직임에 나아가지 않는다면 나는 마땅히 명을 따르지 않는 것으로 죄해 줄 것이다 하였다. 기싸움.
성조실록 268권 성종 23년 8월 16일 갑인 첫 번째 기사 대간이 와서 하래기를 박원종이 승지가 되는 것을 대간과 의정부에서 모두 불가하다고 하였으니 이는 여항의 소민이라도 하더라도 오히려 놀랄 일인데 전하께서만 쓸 수 있다고 하시니 간언의 거부하심이 너무 심합니다. 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대간이 그를 올려 사직하기라. 맹자가 말하기를 말할 직책에 있는 자가 말하는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면 떠난다고 하였습니다. 신등이 박원종은 승지가 될 수 없음을 극론하면서 글을 올리고 대궐을 지킨 것이 이미 6일이나 되었습니다만 전하께서 굳이 거부하시고 받아들이지 않으시니 이는 진실로 신등이 용렬하여 성상의 마음을 바로잡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인원수나 채우고 외람되게 있는 것은 마음에 매우 미안합니다. 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성조실록 268권 성종 24년 8월 17일 을묘 첫 번째 기사 홍문관 부제학 안침 등이 차자를 올리기를 삼가득건대 현명한 임금은 관직을 위해서 사람을 선택한다고 하였지 사람을 위해 관직을 선택한다는 말은 듣지 못하였습니다. 더구나 승지는 구슬을 담당하는 직분이니 그 선발은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이번에 박원종을 승지로 삼은 데 대해서 의정부와 대간이 모두 불가하다고 하였고 또 널리 대신과 육조에게 물어보았으나 옳다고 말하는 자가 없었는데 전하께서는 여러 사람의 의견을 어기시고 독단하셨습니다. 대간이 그로 인해 두 차례 사직하였으나 돌보지 않으시니 신등은 전하께서 박원종 한 사람에게 사심을 두어 이렇게까지 간언을 거부할 줄 미처 생각지 못하였습니다. 무릇 의정부와 육조는 전하의 팔과 다리와 같은 것이고 대간은 전하의 눈과 귀와 같은 것이며 공인은 나라의 원기와 같은 것입니다. 어떻게 팔과 다리를 버려두고 눈과 귀를 막으며 원기를 끊어버리고서 원수가 홀로 편할 리가 있겠습니까? 신등은 삼가 전하를 위해 한심하게 여깁니다. 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성조실록 268권 성종 23년 8월 17일 을묘 두 번째 기사 대간 등이 서계하기란 사람을 알아보는 것은 요나 순과 같은 이도 어렵게 여겼습니다. 그 구관을 임명함에 있어 비록 백우와 같이 지혜롭고 수, 익, 기, 용처럼 현명한 자들도 오히려 감히 자기 의견으로 단정할 수가 없어 사악에게 자문하기도 하고 사람의 사양으로 인하기도 하여 반드시 여러 사람이 청구를 기다린 것은 현명한 지혜가 부족한 것이 아니고 여러 의견을 겸하여 들어주고 자기의 뜻대로 쓰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어진 점을 보고서 임명하더라도 오히려 혹 치우치게 될까 염려하는데 더구나 그 어짐을 알지 못하고서 중인부터 먼저 맡기는 것이 옳겠습니까? 전하께서 비록 박원종이 별다른 흠이 없다고 하셨으나 어질다고 할 수도 없으니 전하께서 취하신다는 것은 활쏘기와 말달리기의 재주일 뿐입니다. 신등은 박원종이 소인이라고 하여 쓸 수 없다는 것이 아니고 다만 무식하고 나이가 적어 중임에 적합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아랜 것일 뿐입니다. 소인을 쓰지 말라는 일은 일을 그르칠까봐 그러는 것이고 재능이 없는 자에게 임명하지 않는 것은 일을 감당하지 못할까봐 그러는 것입니다. 그 직임을 감당하지 못하여 나라 일이 잘못되게 되며 다 같이 혼란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 순 임금이 용에게 명하기를 너에게 납언을 임명하노니 반나주로 나의 명을 출납하되 합당하게 하라 하였는데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말하기를 정규를 명령하면 반드시 살빼서 하게 해야 하는 것인데 이미 합당한 다음에 나가게 하면 참소하는 말이 나올 수가 없고 거짓이 의탁할 곳이 없을 것이며 의견을 아뢰거나 복명을 함에 있어 반드시 살펴서 하게 해야 하는 것인데 이미 합당한 다음에 들어오게 하면 간사함이 나올 수가 없으며 공로를 참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박원종은 과연 자세히 살폈으며 또 합당하여 그 직임에 감당할 만합니까? 요즘 무신들이 활쏘기와 말달기는 기술도 조금씩 차등이 있는데 반드시 그 직임에 임명하게 되면 그것이 그대로 관례가 되어 박원종 같은 자가 또다시 그 명기를 더럽히게 될 것이니 이는 사실 전하의 과실입니다. 그러므로 감히 그건하지 않을 수가 없어 고치기를 희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등은 말하는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였으니 의리상 마땅히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건대 신등의 직위를 파직시켜 진퇴의 예절을 보존하게 하소서하였으나 윤호하지 아니하였다. 성종실록 268권 성종 24년 8월 17일 을미호 세 번째 기사 안침 등이 차자를 올리기를
옛 글에 이르기를 사람을 조정에 볕을 씻길 때는 여러 사람과 함께 한다고 하였습니다. 대체로 직위를 임명하는 것은 비록 임금이 하는 것입니다만 그것은 곧 조정의 공기이므로 임금도 마땅히 공론을 따라야 할 것이지 진실로 사사로이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지금 온 조정에서 모두가 박원종은 불가하다고 하는데 반드시 능력을 시험하겠다고 하시니 이는 여러 사람과 함께하는 뜻이 아닙니다. 더구나 임금의 명을 출납함에 있어 합당하게 하는 직임은 어떻게 시험하는 장소가 될 수 있겠습니까? 만약 그 어질고 어질지 못함을 시험하려면 그만한 곳이 따로 있는데 하필이면 승정원이 중임이라야 하겠습니까? 의정부에서 말하였는데도 들어주지 않으시고 육경이 의논하여도 들어주지 않으시고 대간이 간쟁을 하여도 들어주지 않으시니 의정부 6조 대간을 설치하고서 장차 무엇에 쓰시렵니까? 전하께서는 조정의 공기를 가지고 사물로 여기셔서 공론을 배격하고 스스로의 의견대로 쓰시니 그 말을 함에 있어 나의 뜻을 거역하지 말라는 데 가깝지 않겠습니까? 신등은 아무도 국사가 날로 거르게 되어서 구제할 수 없게 될까 염려스럽습니다. 삼가 원하건대 전하께서는 자신의 의견은 버리고 남의 의견을 따르시며 공사로서 사정을 없애셔서 국체를 보존하게 하소서 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아이고 기사 깨가네. 선조실록 268권 성종 23년 8월 18일 병진 첫 번째 기사 대간이 합사에 와서 아뢰기를 신등이 직임을 수행하지 못하였으니 번번스런 얼굴로 외람되게 자리에 있을 수가 없으므로 오늘 습이에 어떻게 가서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청근대 속히 개차시켜 주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경등의 고집이 여기까지 이르렀는가? 대가는 백관을 규찰하는 것이니 오늘의 섭의에는 가고 싶지 않으면 가지 않더라도 사직을 하는 것은 들어줄 수가 없다 하므로 대간이 말하기를 조정에 있는 대신과 대간, 시종이 모두 박원종은 승지가 될 수 없다고 하였지만 전하께서는 그래도 들어주지 않으시니 임금의 과실이 보다 더 심한 것이 없습니다. 대간은 보통의 관원이 아니므로 말하는 임무를 수행할 수가 없으면 재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신등이 만약 습의에 가서 참여한다면 이는 직무에 나아가는 것이니 조정에서 신등을 가리켜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내가 경등에게 죄가 있다고 한다면 경등이 사직해도 좋을 것이다. 경등에게 죄가 있다고 하지 아니하였는데 어떻게 사직할 수 있겠는가? 경등은 나의 명을 들어주지 않으니 오늘 습의에 참여하고 참여하지 않는 것은 경등의 뜻에 맡기겠다 하였다. 대간이 아뢰기를 대간은 공의를 맡고 있으므로 임금과 시비를 다투는 것입니다. 만약 대간이 시비를 다투는 것을 가지고 명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으로 한다면 이는 대간으로 하여금 예 하면서 순종만 하게 하려는 것이니 그것이 어찌 국가의 복이 될 수 있겠습니까? 신등이 감히 말하면서 그만두지 않는 것은 그 직분을 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누가 그 자신의 몸을 아끼지 않으며 천둥 같은 임금의 위엄을 범하려고 하겠습니까? 하고 또 글을 올려 사직하기라. 대가는 말하는 책임이 있는 자인데 말을 써주지 않고 간함을 들어주지 아니하면 마땅히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박원종의 일에 대하여 신등이 여러 날 대궐을 지켰으나 끝내 전하의 마음을 돌리지 못하여 전하께서 20여 년 동안 간언을 받아들였던 미덕을 하루아침에 무너지게 하였으니 이는 진실로 신등의 자격이 없는 데에 말미암은 것입니다. 신등은 이미 전각의 섬돌에다가 머리를 받고서 조그만 성의도 바치지 못하였으니 또다시 아부하는 태도로서 뻔뻔스럽게 직무에 나아간다면 전하께서는 장차 그러한 신등을 어디에 쓰시겠습니까?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습의는 국가 행사의 의식을 미리 섭득하는 것을 말한다. 이 의라고도 한다. 선조실록 268권 성종 23년 8월 18일 병진 두 번째 기사 공문관 부제하가 안침 등이 상소하기란 신등은 삼가 생각하건대 사람을 알아보는 것은 요 임금 같은 이도 어렵게 여겼다 합니다. 그러나 작상은 조종의 공기입니다. 그래서 옛날 성왕이 사람을 씀에 있어 삼가고 두려워하지 않음이 없었으며 어렵게 여기고 신중하게 생각하여 여러 사람에게 자문을 구해서 반드시 여러 사람이 참가하기를 기다렸습니다. 근데 만약 군신의 어질고 어질지 못하면 내가 능히 알 수 있고 작상의 권한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하여 임용한 사람이 혹 올바른 사람이 못되고 발탁하는 것이 혹 사정에서 나오기도 한다면 모든 일에 공백이 생기고 국사가 그릇되게 될 것입니다. 대저 승정원이란 직무를 맡은 곳이며 후수를 맡은 자는 사로서 만기를 보필하고 왕명을 선양하는 곳이니 진실로 적합한 사람이 아니라면
호령을 내고 시행함에 있어 한 번만 차질이 생기게 하여도 좋게 국가의 큰 정사를 해치게 될 것이니 진실로 능력을 시험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지금 박원종은 부유한 집안에서 생장하여 본래 학식이 없는 나이 어린 호엽한 무리에 지나지 않는 자로서 말이나 달리고 칼이나 시험하던 사람일 뿐입니다. 그러니 조정의 대처와 정사의 조치를 그가 어떻게 감히 알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갑자기 그로 하여금 기무가 중한 요직에 참여하여 임금의 말을 받들면서 아침 저녁으로 임금의 일을 보좌하고 임금의 말을 선양하는 자리에 있게 하였으니 이는 초나라 사람을 데려다가 제 나라 말을 하게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맡을 수 없는 직임을 쓰고 알 수 없는 일을 맡기는 것은 제왕이 사람을 쓰는 도리가 아닙니다. 적별히 나나는 무부를 갑자기 높은 지위에 올려 교만하고 방자함을 기르게 한다면 결국 박원종을 보존하는 것도 되지 못합니다. 가령 그의 훈부를 생각하고 재력을 장하게 여겨서 설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마땅히 그 경력을 쌓기를 기다리고 앞이 막힌 견해를 열어줘 서무에 달통하고 익숙하게 된 다음에 승진시켜 등용하도록 놓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후스리 지킴이로 박원종 한 사람을 영광되게 하니 국가에 어떠한 이익이 있어 급급하게 여러 의논을 무르치고 등용하기를 마치 하는 수 없이 하는 것처럼 하십니까? 서경에 이르기를 관직을 임명하는 것은 가까운 사람에게 사정을 두어서는 안 되며 오직 그 적임자라야 한다고 하였고 얘기에 말하기를 사람에게 조정의 관작을 줄 때는 반드시 여러 사람과 같이 한다고 하였습니다. 대체로 임금은 하늘에서 명을 받았고 조정에게 나라를 받았으니 작상을 내리는 권한을 전하께서 사사로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작상에 대해 사심을 두게 되면 조정의 요행으로 등용된 지위가 많게 되고 요행으로 등용된 지위가 많게 되면 명기가 천하고 명기가 천하게 되면 조정의 위신이 낮게 떨어지는 것이니 전하께서 비록 박원종 한 사람에게 사정을 두고자 하시나 조정을 욕되게 하는 데 대해서는 어찌 하시겠습니까? 간언을 거부하고 스스로의 생각대로 하는 것은 현명한 임금이 수치로 여기는 것인데 전하께서 그러하시리라고 미처 생각이나 하였겠습니까? 삼가 원하건대 전하께서 공의를 굽어 살피따르시어 속히 성명을 거둬서 사했으나 윤하지 아니하였다. 이어 전교하기라. 내가 박원종 한 사람 때문에 논박을 많이 당했다. 상수 안에 나를 허문하는 말이 많은데 사람이 심정이 허물 있는 곳에 처하기를 좋아하는 자가 누가 있겠는가? 나의 처음 생각에는 사람의 어질고 어질지 못하면 반드시 써본 후에라야 알 수 있는 것이라고 여겼는데 경명은 박원종은 인연이 있다는 이유로 사정을 둔다고 하나 나는 나의 마음을 드러낼 수가 없다. 박원종이 직무를 바꾸는 것이 진실 어려운 것이 없으나 다만 이미 지금 재수하고서 곧바로 바꾸게 되면 그 패단은 임금이 손발을 놀릴 수 없게 되는데 이를 것이니 이것이 내가 들어주지 않는 이유이다. 내가 목석이 아는데 어찌 생각이 없이 그렇게 하였겠는가. 그래서 단연코 들어줄 수가 없다는 것이다 하였는데 좌부승지 신수군이 이를 대간에게 잘못 전하였다. 그래서 대간이 서게 하기를 삼가 정교를 들으니 두려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대우가 수은 임금에게 경계하기를 단조처럼 오만하지 마소서. 그는 오만하게 노는 것을 좋아하고 난폭한 행위를 하였으며 붕당을 만들어 자기 집에서 난잡한 행위를 하여 그 대가 끊기게 하였습니다 했는데 정자가 해석하기를 순임금보다 더 나은 승인이 없는데 우임금이 순임금을 경계한 것이 단조처럼 오만하지 마십시오. 그는 오만스럽게 놀았고 난폭한 행위를 하였습니다고 한데 이르렀으니 순임금이 오만스럽게 놀거나 난폭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아무리 어리석은 자라도 당연히 알 수 있는 것인데 어찌 우임금 같은 이가 알지 못하였겠습니까? 그것은 대체로 높은 지위에 있게 되면 경계하는 것이 마땅히 그렇게 하는 것이다 하였고 진서서는 말하기를 순임금은 대성의 자질을 갖고 있는 분인데 무슨 경계해야 할 일이 있어서 이건 게으르거나 황당해서는 안 된다고 경계하였고 고요는 아니라 하려고 하거나 탐욕을 부려서는 안 된다고 경계하였으며 우임금은 또 오만하거나 나쁜 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경계하였겠는가? 그것은 그러함이 있을까 염려하여 예방한 것인가? 아니면 그러함이 없는 것을 알고서 고의로 그렇게 말한 것인가? 인욕의 마음은 위태로운 것이므로 예보다 두려워한 바여서 비록 성왕이라 하더라도 감히 마음을 올바르게 가지는 공부를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며 대신은 성왕을 섬김에 있어 감히 경계하여 유익함이 되는 것을 폐지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후세의 군신은 마땅히 법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당나라 태종이 낙양궁을 수치하자 장현소가 간하기를 폐하께서 처음 즉위하실 때 수나라의 화려한 궁실은 모두
헐어버리게 하였었는데 아직 10년도 되지 아니하여 다시 더 영선하게 하시니 이는 망한 진나라의 패단을 답습하는 것으로서 수 양제보다 더 심한 점이 있는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경이 짐을 가리켜 수 양제만도 못하다고 하였는데 걸 주와 비교해서는 어떠한가 하므로 대답하기를 이번 역사를 중재하지 아니하면 역시 혼란하게 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하였습니다. 임금이 말하기를 생각이 깊이 하지 못하여 이 지경에 이르렀다. 다른 날 낙양에 가서 비록 들에서 잔다고 한들 무엇이 해롭겠는가 하고 장현수에게 비단 300비를 내려주었습니다. 그러자 위직이 말하기를 장공은 임금의 마음을 돌이키는 힘이 있으니 인인 군자의 말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진나라 무제가 유이에게 말하기를 짐은 한나라의 어떤 임금에게 비교할 수 있는가 하니 대답하기를 환제나 영제와 같습니다. 하므로 무제가 말하기를 어찌하여 그런가 하니 대답하기를 환제와 영제는 매관한 돈을 관고에 드렸는데 폐하께서는 매관한 돈을 사문으로 들여보내시니 그렇게 말하여도 그만도 매우 못한 것입니다 하였습니다. 무제가 말하기를 환제와 영제 때는 그러한 말을 들을 수가 없었는데 지금 짐은 곧 신하가 있으니 진실로 그보다 낫다고 하였습니다. 신등은 삼가 생각하건대 옛날부터 신하가 임금에게 진언할 때는 단주, 걸, 주, 환제, 영제까지 비유하기도 하였는데 그것이 어찌 지나친 말로 임금의 허물을 드러내기 좋아하여 그러한 것이겠습니까? 이는 진실로 말이 격절하지 아니하면 임금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신등은 성상의 마음을 돌이키는 데 뜻을 두다가 보니 자신도 모르게 지나친 말이 나오게 되었습니다만 믿는 것은 오직 전하의 현명하신 분입니다. 이 사람은 심지어 임금의 옷소매를 매달리고 조서를 불태우거나 조서를 봉하여 되돌려 보낸 자까지도 있었는데 그것이 어찌 임금으로 하여금 손발을 눌릴 수 없게 하기 위해서였겠습니까? 대체로 나라를 근심하고 임금을 사랑하는 성의가 자연 속에서 격동하여 반드시 임금을 허물이 없는 곳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입니다. 신등은 이미 몸을 나라에 바쳤으니 한 몸이 진들을 어디 감히 자유롭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신등으로서는 하늘 같은 위험을 무릅쓰고도 2번, 3번까지 가하며 그만두지 못하는 까닭입니다. 삼가 바라건대 성상께서는 신등의 직위를 파직시키는 것을 윤호하여 주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지금 내가 경등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 것은 참으로 간언을 거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나는 간언을 거부하는 것으로 달갑게 자처한다. 그러나 다만 나의 처음 생각은 경등이 박은종을 가리켜 소인이라고 한 것이 아니고 오직 조금도 이를 경험한 것이 없다고 말을 하였으므로 들어주지 아니한 것이다. 경등은 걸 주와 환제 영제에다 나를 비유하였으나 나는 그것을 개의하지 않는다. 그것은 후세가 옳고 그런 것에 대하여 자연 공론이 있을 것이다. 경등이 말하기를 한 몸이 진들을 어떻게 감히 자유롭게 할 수 있겠습니까 했는데 만약 말한 대로라면 경들은 어떻게 사직을 하고 떠나갈 수 있겠는가 하였다.